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허리 이하의 혈류가 느리면 다리나 발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정맥류에서 관절염, 털, 사타구니 습진, 무좀, 치질, 습진, 보행장애 등이 생기죠. 이 새끼손가락을 잘 치료하면 다리와 발의 질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발이 보이죠. 저체온증이 되어서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아요. 또 이쪽은 정상인 같지만 새끼손가락에 소근막류 염증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숭뼈 주위에 염증이 차여 있죠.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68번째 이야기는 다리에 관한 질병편입니다. 다리와 발의 질병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 이하의 혈류가 느리면 발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냉하면, 차가우면 이 아래쪽에 전부 있는 질병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우리가 생활하면서 환경적인 충격을 받아서 생긴 염증은 이 염증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데 그 염증이 모이는 부위는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1차적으로 손끝부터 먼저 모이고 발끝부터 모이게 되고 사람마다 달라요. 두 번째, 이 다리나 발에 생기는 질병은 허리 이하의 혈류가 느리면 고관절이 이상하다든지 사타구니, 혹은 무릎, 장단지, 발 등의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허리가 저체온이 되거나 혈류가 느리면 보행장애에서 다리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염증이 점점 차여서 증세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여기 동상이 잘 걸리고 무좀이 생기고 털이 나고. 네 번째, 이 다리에는 사타구니 습진이나 장단지의 근육종에 의해서도 허리가 아프거나 발가짐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종아리 옆에 근육종이 생기면 허리가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지 정맥류가 생기거나 발의 무지 외반증이나 족저근막염 등의 질환도 허리가 냉하여 함께 찾아오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발에 생기는 질병들은 한결같이 염증이 오래도록 축적되어서 생기는 질병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발에 염증이 죽은 적혈구, 즉 어적혈이 지금 피부로 나오되고 지금 발악을 하죠. 이 발악하니까 찔러 빼주면 낫는다는 이야기예요. 일곱 번째, 따라서 비정상적인 발의 모양새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긴 부위를 발따기로 다스려주는 것이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며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발에 생긴 이러한 염증을 녹여서 정맥으로 해소해서 대소변으로 빼내려면 몇 년이 걸려도 안 빠지겠죠. 그래서 아예 피부로 빼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리에 생기는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면 아주 좋죠. 촉촉한 땅 위에 걸으면 우리 몸에 있는 플러스 이온이 땅의 마이너스 이온으로 땅으로 빠지겠죠.
그런 혈액순환도 더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다리에 생겨나는 질병은 특히 태어날 때 몽고반점이 있는 경우 다리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몽고반점도 제 동영상 강의 보고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허리가 부실하면 고관절, 응치뼈 혹은 골반이 뒤틀려 짝발이 되거나 혹은 사타구니에 섭진이 잦아지거나 지젖이나 치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엉덩이가 커지거나 허벅지가 커지거나 허벅지에 근육이 단단해지는 근육증이 생겨서 다리 가짐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커진 것은 여기에 전부 염증과 죽은 피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커지는 것은 무조건 질병입니다. 위장이 안 좋으면 윗배가 오르고, 팔이 안 좋으면 팔뚝이 굵어지고, 발목이 안 좋으면 발목이 굵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굵어지고 커지면 무조건 질병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무릎이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발생하여 관절염의 증세가 나타나거나 오금, 즉 무릎 뒤쪽이죠. 무릎 뒤 판막이 부실하여 발가짐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장단지 여기에 제2의 심장이라는 가장 큰 판막이 있죠. 이 뒤쪽에도 오금이라는 판막이 있어요. 이 판막이 건강해야 다리 가짐이 편해집니다. 특히 이는 쪽에는 근육이 뭉쳐져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장단지가 단단해지거나 장단지 측면의 단비골근에 근육증이 생겨 쥐가 자주 내리거나 허리까지 아픈 증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발목에는 복숭아뼈가 볼록하지 않고 평평하다면 발목에 이상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발목에 염증이 생기면 그 주위가 부어오르고 복숭뼈 자체가 평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발에는 무지외반증이나 족저근막염 등은 염증이 모이는 부위의 변형이 생기거나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있다면 치질을 의심해야 됩니다. 발가락의 무좀이나 섭진도 염증으로 혈관이 막혀 이 백혈구가 균을 죽이지 못해서 무좀균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좀이 생긴 발톱 뿌리를 따서 예방하면 무좀도 사라지게 됩니다. 무좀은 재채 하관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발에 생긴 질병은 새끼손가락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소지, 새끼손가락이죠. 전부 변형, 잘못된 손가락이 이렇게 끝이 뾰족하면은 발에 이상, 발목 이상이 생기고 이미 여기는 무릎 이상, 이 손은 지금 건강 같지만은 젖혀져 있기 때문에 지체 장애로 갈 수 있는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주인을 살리려고 체내 염증을 손발로 계속 꾸준히 보내기 때문에 손의 질병의 모든 정보가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손가락과 연결된 발이나 발가락에 염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손을 따서 발의 염증을 돌려주고 빼내줘야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발에 털이 있거나 복숭아뼈 주위가 부어 있다면 이미 발에 염증이 많아서 생긴 현상이므로 그 염증을 빼내 주어야 됩니다. 빼내기 싫으면 그냥 복숭 있는 주위에 바늘로 한 번 쿡 찔러 놓으면 여기서 피가 그냥 줄줄 흘러내리면 나중에 그냥 닦으면 돼요. 짤 필요도 없어요. 네 번째, 그림의 왼쪽 발을 보면은 다리와 발가락에 털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데 이건 이미 냉증이죠. 다스리지 않으면 정세가 점점 깊어지거나 털이 더 많아지고 진해지고 까맣게 됩니다. 몸이 좋아지면 털이 부드러워졌다가 없어지고 몸이 안 좋으면 털이 점점 보온하려고 히터 역할을 하려고 더 많이
검게 진하게 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발을 직접 다스려 주는 것도 좋지만 손가락부터 먼저 다스려서 발의 혈류 전체를 돌려주고 점체된 염증을 손을 통해 빼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발목이 부실하다면 1, 2, 3, 4, 5번 위치를 따주고 무릎이 안 좋다면 그 무릎 쪽에 가장 튀어나오고 변형된 부위 즉 두 번째 마디의 관절이 부은 곳이나 A나 D 부위, A 부위나 D 부위를 부어오는 부위를 따서 염증과 어저께를 빼내야 됩니다. 따면 피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가 아니고 그 속에 염증 섞인 피니까 그건 빼내줄수록 좋아요. 아무리 빼도 헌혈하는 거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걱정 말고 빼내주시면 좋습니다. 이미 120일 지난 죽은 피들이에요. 일곱 번째, 따고 난 후에는 변형된 손가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따기 전에는 이 변형된 걸 반대로 젖히면 되게 아파요. 따고 난 뒤에는 뒤로 반대로 이렇게 젖히면 아픈 줄 모릅니다.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B나 C의 방향으로 새끼손가락을 젖혀서 바르게 펴주기를 반복하면 아주 수십 년 된 고질병, 휘어진 손가락 변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리나 사타구니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다리죠. 사타구니는 이 부위에 이 부위를 지압을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손 모양과 인체의 반사구 그림을 보시면 다리의 혈류가 반대편 새끼손가락과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를 다스리면 강력한 효험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엄지손가락 이쪽 있죠. 이쪽은 왼손가락이면 왼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반응점이 새끼손가락보다는 훨씬 약하고 부분적인 다리를 다스릴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새끼손가락만 다스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왼손의 소지손가락 뼈 사이의 골에 빨간 점 3개가 보이죠. 이 위치를 이렇게 눌렀을 때 단단한 근육이 만져지거나 혹은 눌러서 아프면 반대편, 왼손이면 반대편 사타구니 혈류가 느린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사타구니에 습진, 지전 이런 것이 막 생기고 다리 가짐도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런 경우 A+9, A+10, A+11 위치를 따고 피와 염증을 빼내주면 사타구니의 다리 혈류가 살아나게 되어 발가짐도 편하고 습진도 호전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금 보이는 손은 지체장애의 손 모양새입니다. 이미 손가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죠. 이렇게 손가락이 변형되어 있으면 제법 긴 시간을 다스려야 됩니다. 따주고 제치고 최소한 한 6회 이상 3개월 이상 다스려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손가락은 이미 왼쪽 폐에도 폐와 다리 전체 혈류가 막혀있기 때문에 폐와 다리를 함께 혈류침해서 염증과 어저께를 빼내주어야 서서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따고 난 후에 변형된 손가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휘어져 있다면 휘어진 반대편 방향으로 더 많이 젖혀서 바르게 펴주기를 반복하면 오래된 수십 년 된 손가락 변형도 바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발에 생겨나는 질병 치료와 방법. 1. 발에 염증이 모여 한계를 넘으면 피부로 염증이 나오는 습진에서 냉증,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각질, 무좀 등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아래 그림처럼 활액, 그 다음 어적혈, 염증 덩어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염증이 포화 상태가 되어 피부로 발산하거나 혹은 발산이 안 되면 그 부위가 퉁퉁 붓죠. 살찐 것처럼 커지죠. 그렇게 해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는 무지외반증, 벌써 염증이 이렇게 꾹 풀려 있네요. 이게 놔두면 점점점 더 헤어집니다. 찔러 빼면 끝이에요. 자, 세 번째, 초기엔 그 부분이 가벼운 부스럼으로 지문이 나오다가 서서히 복숭아뼈 주위가 붓거나 혹은 무지외반증 혹은 족저근막염 사진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 발가락 사이의 근막염은 근막염 사이가 지금 부어 있죠.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 이 제일 부어온 중심 부위에 깊게 찌를 수 있는 삼능침이나 혹은 살침으로 찌르고 염증과 어적혈 2, 3차례 정도 빼주면 쉽게 낫습니다. 3일 간격으로 한 2, 3차례 해주면 쉽게 빠집니다. 소근막염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염증의 출구, 저 염증이 빠지려고 발악하기 때문에 그 출구를 열어주어 염증이 나오게 해야 낫습니다. 제일 심하고 볼록한 부위부터 먼저 따주시고 피와 염증을 최대한 짜낼수록 더 빠르게 호전이 됩니다. 이건 저희 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따주고 지금은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여섯 번째, 발 뒤꿈치 각질 이미지입니다. 치질이 있거나 요추 혈류가 느리고 특히 아기 때 몽고 반점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 치질이 고쳐지거나 응치뼈 혈류를 개선하지 않으면 각질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갈라서 피까지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도 혈류 손따기를 하시거나 어저께를 빼주기를 해야만 각질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 각질 지금 다 없애고 발 뒤꿈치 깨끗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69번째 이야기는 장수편. 내 몸에 수면세포, 노후세포, 휴면세포, 저성세포를 어떻게 하면 버려내느냐. 이 몸무게는 똑같아도 휴면세포, 수면세포를 빼내면 허리가 잘록해지고 몸이 작아져요. 예, 이야기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